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베이직 7강으로서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식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로 알아볼 거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비트식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비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연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연결 연산자를 공하는 엠파드하고 크로스 연산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자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배운 그 수학의 연산 순서, 그 연산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 연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바로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CPU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를 역으로 한 거, 그게 바로 빼기죠. 그 더하기를 배수만큼 하는 거, 그게 바로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를 배수만큼 하는 게 나누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CPU가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연산자로 제공합니다. 곱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MOD라고 하는 것은 두 수를 나눈 나머지 값을 반환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첨자 들어가는 것은 지수 등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지수라고 하는 것은 3의 5제곱승 막 그런 거죠. 그런 거 쓸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3의 5제곱승 하면은 5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화 표시 나오는 것은 이 모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데 비해서 이 원화 표시는 두 수를 나눈 정수를 반환할 때 쓰는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라벨 두 개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만들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버튼이 더블 클릭됐을 때 나올 걸 뭘로 할 거냐? 아까 만들었던 라벨 값에다가 라벨 1에다가 캡션 항목 써주고요. 항목에다가 11 MOD 3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 2에다가 캡션, 그 다음에 역시 11 MOD 3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죠. 돌려볼까요? 지금 똑같이 2와 2가 나왔네요. 그죠? 지금 MOD를 썼으니까 2와 2가 나온 거죠. 이 부분을 원화 표시를 바꿔보도록 하죠. 원화 표시 이거죠. 이렇게 하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나오는 것은 1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입니다. 그죠? 나머지가 2가 나오겠죠? 그런데 11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드하고 그 다음에 원화 표시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죠. 이번에 알아볼 거는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값이 있다고 치면은 이 두 개의 값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비교하는 거죠. 이 관계연산자는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이와 같이 같다라는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같지 않다는 이런 식으로 비교해 줍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쓰는 거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같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같다는 소리고요. 이 같지 않다는 거를 딴 C 언어나 자바 랭귀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하고 델파이, AS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지원해줍니다. 이게 바로 관계 연산자입니다. 라이크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라이크 연산자는 주로 어느 때 쓰냐면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문자열 비교할 때 쓰는 건데 물음표가 하나 있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표가 들어가는 거라 그거는
한 0개 이상의 문자열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샵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숫자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숫자의 범위는 0에서 9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체어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이 리스트 내에 들어있는 한 문자열을 검색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느낌표 있죠. 느낌표가 들어가면은 없는 문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비주얼 베이직 예제 갖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아까 썼던 부분에서 예제 부분을 좀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여기다가 팀 해주고 RET 1이라고 써주고요. RET 2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불린 값을 써주겠습니다. 두 개만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RET 1의 값은 비주얼 베이직 6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 구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6이라고 똑같이 써주죠. 그 다음에 RET 2는 똑같이 비주얼 베이직 쓰고요. 그 다음에 like라고 쓰고요. like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글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주얼이라고 똑같이 쓰는데 아까하고 틀리게 별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에 문장하고 틀리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값을 벨에다가 출력시켜도록 하도록 하죠. RET 1 이 밑에는 RET 2로 해갖고 출력시키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해 볼까요? 실행시키니까 뭐라고 나오죠? 값이 true 값이 나오죠? 이 like 연산자의 반응 값은 true입니다. true인데 왜 맞느냐? 요거하고 이 문자열하고 이 문자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like가 true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열하고 현재 이 문자열하고 똑같죠? 첫 번째가 똑같고 뒤에 이 별표 나올 때 뜻이 뭐랬죠? 이 별표가 나오면은 전체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갖고 true 값이 나온 거죠. 두 개 다 문자열이 똑같이 출력이 되니까. 그러면은 요 문자열을 다르게 한번 바꿔볼까요? 요 문자열에다가 정지를 누르고 이번에는 한 문자만 같도록 하는 거, 한 문자만 취급하는 물음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똑같이 true인데 이거는 문자열이 똑같은 true가 나오지만 밑에 거는 비주얼 100까지는 똑같겠지만 이직 6이 없죠. 그래서 false 값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 차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is 연산자입니다. is 연산자요. 이건 LS가 아니라 IS입니다. is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두 개가 가리키는 변수가 동등한지를, 두 개가 가리키는 게 동등한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객체가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직접 예제를 봐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또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프린 값을 바꿔보도록 하죠. 뭘로 바꿀 거냐면은 오브젝트 값으로 바꿀 겁니다. 객체 형식으로요. 객체 형식으로 바꾸고 set 그 다음에 RET 1를 뭐 다른 이름 바꿔볼까요? 텍스트 1 값으로 그 다음에 set RET 2의 값을 텍스트 2의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캡션 문장에다가 is RET 2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텍스트를 들어갈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두 개 끌어다 놓겠습니다. 하나는 여기다 끌어다 놓고요. 똑같은 텍스트 상자인데 또 하나는 여기다 끌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 텍스트 1하고 텍스트 2가 같은지 틀린지 그거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소스를 같이 보면은요. RET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 문자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T2는 이 텍스트 2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값이 같으면은 true가 나오겠죠. 두 개 값이 틀리면 false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 false가 나왔죠. 문자열 값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객체 값이.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is 연산자의 사용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참값과 거짓값을 반환할 때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OR 연산자, AND 연산자, XOR, EQV, 그 다음에 IMF 같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이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AND 연산자 같은 거는 이런 겁니다. 두 개가 1, 1일 경우에는 1이고 하나가 1, 0일 때는 이 값은 0이 되겠죠. 두 개가 똑같을 때만 AND 연산자가 먹는 거니까요. 0, 1일 때는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0, 0일 때는 0, 0일 때도 0이죠. 이거 0, 이것도 0. 이게 바로 AND 연산자고요. OR 연산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1이 나오는 거, 참값이 나오는 거죠. OR 연산자일 땐 이게 2고 이것도 1이겠죠. XOR은 이 OR 연산자의 반대, 베타적 XOR이니까 반대고요. 그 다음에 IMF하고 그 값들도 적용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들은 MSDN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의 값을 갖는 최소의 단위를 갖는 거죠. 우리 컴퓨터 단위를 생각해보면은 0과 1로 된 게 비트죠. 비트. 그 다음에 이 비트가 8개 모이는 게 1바이트죠. 1바이트가 2의 10승계 모인 게 1kB고요. 2의 20승계 모인 게 1MB, 2의 30승이 1GB를 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위를 따질 때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비트입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 비트에 대해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갖고 값을 조작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트 연산자 기능은 다른 랭귀지, 자바나 C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용한 기능은 아니죠. 다음에 나오는 연결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나 수식을 연결할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문자열이나 수식을 연결 사용할 때 쓰는 연산자죠. 대표적인 걸로 엠파서드 연산자하고 플러스 연산자가 있습니다. 엠파서드 같은 경우에는 두 수식을 연결할 때 주로 씁니다. 주로 논리 연산을 연결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도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 더하기 나 하면은 결론적으로 값이 가, 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 나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플러스 연산자죠. 이 연산자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앞에서 살펴봤던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 같은 섞여 있을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하느냐. 산술 연산자에서도 연산 속도가 가장 높은 게 있는데 가장 높은 건 지수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가 대등한 역할을 하고 따르고요. 뒤를.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나눗셈입니다. 그 다음에 MOD, 나누기, 그 다음에 MOD, 나머지 값 계산하는 MOD, 그 다음에는 뺄셈 덧셈입니다. 뺄셈 덧셈.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이어주는 엠파서드 문자열이 있고요. 그 다음 비교연산자는 이렇습니다. 니꼴이 가장 먼저 연산 순위가 있고 그 다음은 아닌 거, 부정 표시, 그 다음에 크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소 비교하는데 니꼴까지 들어간 값들, 이런 거 값들을 연산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스 연산자, 이렇게 연산 순위를 갖고 있고요. 논리 연산자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not이라는 연산자를 가장 먼저 갖고 옵니다. not. 그 다음에 and 연산자, and. 그 다음에 or 연산자, 그 다음에 XOR 연산자, 그 다음에 EQV 연산자, IMF 연산자, EQV하고
IMF 연산자, IMT요. 그 다음에 엠파서드 연산자가 연산 순위를 갖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식이 섞여 있을 때 그에 따르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 적용해주면 되죠. 이 연산 순위는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연산 순서와 동일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똑같이 연산 순서 적용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